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팟캐스트 방송 심불라 유스 투게더. 지난번에 우리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현정수 신부님이 지금 다리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바쁘신 일 때문에 이번에 26회, 27회는 이제 이게 참석을 못 하시게 됐고요. 오늘도 우리 2월의 첫 방송이 되는데 지난번 주에 이어서 우리 겨울방학 특집으로 사랑과 책임연구소 소장이시며 생명문화연구가이신 이광호 베네딕토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현정수 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게 하나씩 나눠보자 그랬는데 원고 보고 있어. 웃겼어요. 일부러 그러시면 설정인 것 같아요. 지난번 주 방송 반향이 엄청 커요. 지금.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조회수도 많이 막 올라가고 있고요. 전화도 좀 오고요. 교수님 모셔서 이 강의 언제 어떻게 하면 들을 수가 안 된다 했어요. 본당별로는 1000명 이상 안 모이면 안 가시는 분이다. 네, 그랬더니 어떻게 모아요? 막 이렇게 울먹이시는 분도 계신데 아무튼 지난번 주 우리 방송의 요지는 결국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책임이라고 하는 가치를 잃는 순간에는 결국은 쾌락의 도구 또 무차별한 생명 경시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 이 전반적인 문화적인 환경, 우리의 삶의 환경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미디어에 대한 리터러시. 네. 그래서 미디어를 잘 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숨을 뜻을 읽고 잘 판단하고 식별을 잘 해서 가짜와 진짜를 좀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앞으로 배양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요약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2부의 겨울방학 특집으로 이제 우리 소장님 다시 한번 모셨는데 올바른 성교육을 위한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법은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번 주에 우리 살짝 우리 현미태 신님이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죠. 그 점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서 오늘 방송을 좀 끌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작년 말에 청와대 청원 사이트 아주 뜨겁게 되고 있었죠. 네. 지금 현행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그렇죠. 청원이만 올라오고 있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반대 목소리를 그렇죠. 또 냈었고 내야만 하고요. 지금 또 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또 여론을 또 이렇게 모으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가톨릭 신자 역시도 이게 무슨 어떤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뭐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교회의 가르침은 이건 분명한데 막상 이렇게 공론화가 되고 나니까 내가 선뜻 여기 해야 되는 근거 내지 명분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이런 죄를 이제 폐지하라는 사람들의 주장은 명확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과연 교회는 그런 어떤 정당하게 보이는 주장에 비해서 교회는 과연 어떤 뭘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반대 목소리를 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 이광호 교수님 대답 듣기 전에 그래서 지금 그 주교위원회 12CK 주관으로 지금 이제 벌써 저희도 12월 말부터인가요? 해서 서명운동 100만 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피하게 우리 수원교구도 아직 만 명 조금 넘었나? 그것도 안 돼요. 그래갖고 지금 다시 열심히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신자들도 호불호가 나뉘거나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서명을 못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된 일반 사회의 입장부터 우선 한번 좀 들어보고, 우리의 뭐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나 우리들도 얘기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 신부님들 셋 또 생명운동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먼저 제가 뭐 개요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연말에 낙태죄 폐지 청원만 보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7년 5월 대선으로 거슬러 가서 파악을 해요. 맞아요. 그때 그 심상정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낙태죄 폐지 공약을 했어요. 했습니다. 낙태죄 허용 조항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해서 낙태죄를 합법화하겠다,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을 좀 내걸었는데 이분이 이제 마리아라는 세례명을 가지신 천주교 신자시고 그동안 사회정의에 정말 뭐 앞장서신 분이에요. 저는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이런 대선공약 내는 거 보고 저는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가 뭐냐 하면 핵심은 남자가 여자를 임신만 시켜놓고 도망쳐버려가지고 여자 혼자서는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케이스가 사회경제적 사유예요. 이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다수 여성단체와 뭐 일부 정당들의 이제 입장인데요. 그렇죠. 근데 여성들의 딱하고 억울한 처지는 100% 제가 공감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는 두 가지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낙태 합법화하자 이게 프로 초이스예요. 그러니까 프로는 지지한다, 찬성한다, 초이스는 여성의 선택, 여성의 선택을 찬성한다 이게 낙태 찬성이고 그게 아니다. 국가와 남성에게 책임을 물어서 여성과 생명을 보호하자는 게 프로 라이프죠. 생명을 찬성한다 이런 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이 공식 답변을 이제 내놨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분명한 사실 하나를 이분이 언급하는 게 뭐냐면 현행 법제에서는 국가와 남성의 책임이 완전히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해요. 100%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낙태죄 폐지보다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와 남성의 책임을 정확하게 묻게 하는 그런 법제화를 우선해야 된다는 게 우리 가톨릭교 입장인 거죠. 이게 프로라이프 입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론이 이거 보도를 안 해줘요. 보도 안 해주고 천주교는 대체 없이 반대만 한다면 이렇게만 보도를 그렇죠. 하는 거예요. 저도 답답한 거예요. 국가 남성 책임 묻는 걸 해야 되는데. 그때 또 무슨 뭐 교황님이 무슨 말 했다고. 네, 낙태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전혀 그 맥락 아니거든요. 그럼 실학자시니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더 주는 핵심을 좀 우리가 알려드리는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따가 혹시 까먹고 얘기를 못할까봐 말씀드리면 저도 그냥 처음으로 저 원래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댓글 거의 안 다는데 이때는 너무 좀 화가 나서 처음 한번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뭔가 이렇게 있나 봐요.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댓글이 사라져요. 네, 댓글이 사라져 버렸어요. 3번 달았는데 3번 그냥 사라져 버려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억울해서 민방호 소장한테 네.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 11시에 전화. 야 이거 네. 지워줘요. 막 그랬더니 좀 그렇다니까요. 아직도 뭔가 사정기관이나 누군지 모르나 아무튼 거기에 크게 동요가 될 수 있는 댓글들, 정확한 댓글은 삭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저도 하고 나니까 또 화도 나고 이건 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좀 오늘 1번 우리 한미태 신님이 질문해 주신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교회 입장은 그래요. 이렇게 원치 않는 임신 혹은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 이런 출산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나이 때 있는 젊은 여성들에 대한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입장은 100% 공감하고 입장은 갖고 있으나 임신과 출산과 양육이라고 하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지금 희생과 피해를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는 그건 안 된다라고 그렇죠. 말하고 있는 건데 일부 지금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은 다 빼놓고 그렇죠. 예, 네. 예, 일부분의 이야기들만 간구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직 공감을 갖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종교적인 언어 중에 하나가 죄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예,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풀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낙태죄 폐지, 그러니까 낙태를 죄라고 딱 낙인한 것처럼만 단어이잖아요. 그래서 낙태는 죄야.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미 너무나 그렇죠. 손쉽게 임신 중절이라는 새로운 이름, 네. 갈아탄 이름을 네. 타고 시행하고 있는 삶 안에서 엄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네. 근데 이게 죄야? 그 인식을 갖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저는 갖고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조금 이렇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어떤 그 중요한 그런 키워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좀 풀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종욱 신부님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조사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 얘기 좀 함께 하면서 또 소장님의 대답을 좀 들어볼까요? 예. 네, 결국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 그리고 뭐 분간이나 기형 그렇죠. 출생, 그리고 어려운 가정 형편 등으로 인해서 임신이 되었을 때 대책도 없이 키워야 되는 것이냐, 이게 일반 사람들이나 언론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리고 국가가 책임질 것이냐 하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떤 좀 함정들이 있다고 그렇죠. 늪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어떤 의료계에 보이지 않는 곳, 그리고 의학계의 커넥션이라든지, 그리고 남성들의 책임 회피성 그런 것들도 많이 잠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본다면 어떤 것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주제에 굉장히 중요한 네, 물꼬가 맞습니다. 될 수 있는 내용. 그 우리나라에도 낙태가 허용되는 제한적 조항들이 있어요. 성폭행이라든가 뭐 유전성이라든가. 이제 이번 케이스는 그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냥 여성이 내가 좀 힘들다 그러면 언제든지 해주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낙태가 허용된 나라들이 있어요. 이게 대체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인데 그 낙태 허용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전면 자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유럽 국가에서 낙태 허용됐던 건 그동안 금지되었던 낙태의 바늘구멍 하나가 열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마다 조금씩 법이 다르긴 한데 제한 사항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몇 주 이하예요. 그리고 낙태를 하려면은 숙려 기간이 있어요. 이틀 두는 데도 있고 일주일 두는 데도 있고 그리고 면담 상담을 몇 차례를 해야 돼요. 마지막 결정. 네, 그리고 낙태를 산부인과 문만 열고 들어가면 다 해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산부인과 문만 열고 들어가면 다 해주거든요. 거의 낙태 안 하겠다는 산부인과 빼놓고. 근데 그 합법화된 나라는 낙태 클리닉이 있어요. 거기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당히 제한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낙태가 허용된 선진국들은 낙태가 허용되기 이전, 한참 이전부터 무슨 법과 제도가 있었냐면 미혼부 책임법, 양육비 책임법, 미혼모에 대한 전폭적인 복지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독일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독일이나 유럽으로 지금 조기 유학 가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러면 독일에서 현지 여학생 사귀어요. 임신을 시키는 경우 있어요. 실제 있어요. 그러면 독일 여학생이 어떤 선택을 하나 잘 보세요. 독일 여학생은 출산을 하고요. 독일 정부는 한국 남학생을 출국 금지시키고 한국 부모를 불러들입니다. 양육비 책임 서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결혼할까요? 결혼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 부모님들은 며느리고 내 손자라 생각해서 한국 마인드로 갔는데 독일 여자애는 상당히 단호해요. 한국의 얘는 남자애는 내 취향도 아니고 잠깐 놀아본 거기 때문에 근데 결혼은 안 한다. 아이 아빠로서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결혼으로 얘하고 엮이고 싶지는 않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혼자 아이 키우는데 여성 혼자 아이 키우는데 독일 사회에 편견이나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독일 사회는 이런 여자 아이들을 미혼모라고 안 부르고요. 단독 양육모라고 부르고 사회적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줘요. 남자에게 양육비 청구해가지고 국가가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여자한테는 주거비용, 양육비용 뭐 이런 거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임신이 되면 남자는 경제적 부담이 생기는데 여자는 살만해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둘 정도 나면. 이게 좀 황당할 수 있는데 이게 생명을 지키는 기본 어떤 사회 시스템이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뭐 미혼모, 단독 양육모가 부자로는 못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극단의 생활고에 밀려가지고 낙태로 등 떠밀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 이 법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과 제도가 없는 거죠. 남성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법 제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낙태죄만 폐지하겠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순서가 바뀐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언론이 이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지난 1월 13일 뭐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한국의 낙태 문제를 취재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무슨 내용이 보도됐냐면은 한국은 낙태가 금지된 몇 안 되는 부유국가라고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 황당한 거예요. 그것만 설명을 해놓고 다른 부유국가, OECD 선진국들이죠. 그 나라, 낙태가 허용된 그 나라들에는 이러한 미혼부 책임법, 양육비 책임법, 미혼모에 대한 복지제도가 탄탄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 안 해요. 우리나라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은 몇 안 되는 부유국가, 뭐 매우 이상한 나라, 뭐 이렇게만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감추고 유리한 거는 뭐 부풀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건데 이게 속으면 안 되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여기에 지금 속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진실이 뭔지 알아야 돼요. 언론이 보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 겁니다. 오늘 엄청나게 많은 뭐 새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게 중요한 단어를 처음 들으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낙태죄 폐지는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알지만 미혼부 책임법, 네. 그렇죠? 그다음에 양육비 책임법, 네. 그렇죠. 그다음에 미혼부에 대한 복지, 미혼모에 대한 복지. 아마 이런 단어들이 이제는 우리가 조금 좀 그런 게 있었어라고 인식만 되신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지금 낙태죄 폐지 반대를 먼저 외치기 이전에 그렇죠. 예, 이런 사회적인 안전장치 그렇죠. 내지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가 와가야 되는데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으면서 맞아요. 네, 지금 단순히 네. 이런 프레임으로 간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근본적인 해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예, 그냥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더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는 맞습니다. 예. 그런 일일 수 사실 있다는 가장 약자가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물론 예를 들어 어떤 폭행이라든가 그런 거로 인해서 원치 않는 인신. 원치 않는 인신을 하게 된 그 어떤 미혼모도 큰 약자이겠지만 가장 큰 약자는 아기죠. 그렇죠. 태아고 그리고 정말 우리 사회가 또 교회가 가장 먼저 이렇게 보호해야 될 대상은 물론 피해를 입은 당사자지만 동시에 정말 잉태된 그 생명이라고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까 어떤 다른 의원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념을 통해서 어떤 뭐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만 사실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결국에는 생명을 경제 가장 약한 죽이는. 근데 사실 내가 그 당사자일 수도 있었다는 걸 있는 어떤 그런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본당 신고할 때 가끔 간혹 가다가 이제 말없이 들어오셔서 꽤 젊은 여성이 말없이 이렇게 눈물만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고해소. 네, 고해소에서 그러면 이제 신부님 제 나이는 이제 한 50쯤 됐는데 이제 와서 한 20년 전에 그렇죠, 고백하고 그렇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가정생활 한 거죠. 네, 부부생활 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가 둘 있었는데 원치 않게 셋째가 생겨서 도저히 셋을 다 키우기는 어려워서 임신 중절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몸도 많이 약해지고 힘들어지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그 아이의 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참 영성체를 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서 50쯤 되니까 이제 용기가 좀 나서 이렇게 고해 형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해하신 분도 계시고요. 참 많은 사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본당에서 있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고 함께 그런 분들도 그 마음의 짐을 지고 그렇죠. 살아가야 하는 부분들인데 또 저희 이제 외사촌 누나가 수녀님인데 지금 미혼모의 집에 원장으로 계세요. 한 6명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제 30대부터 10대, 20대까지 다 이렇게 있어요. 꼬맹이들 다 데리고 사는 거죠. 미혼모니까. 참 그 아이들 보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친구들은 그래도 조금 선택받은 친구들인 거예요. 그렇죠. 아기 낳고 또 그래도 안정적인 그런 복지시설에 들어와서 물론 기한은 뭐 1년 안에 이렇게 자기들이 재활해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같은 것들을 배워서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진출도 시켜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친구들도 그렇게 후회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인생이 참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후회도 되지만 뭐 이미 뭐 후회하는데 소용없는 일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희망의 씨앗을 또 심어주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긴 하는데요. 결국 한 생명 즉 아기의 잉태는 우리가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쌍방과실인 거예요. 그래서 미혼모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혼부가 연락을 끊거나 그렇죠. 도망가기 네. 때문에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예. 둘이 그 책임감을 갖고 네. 혼인을 하거나 함께 살거나 책임져 주면 미혼모란 말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없어요. 건데 그런데 소위 한순간의 쾌락과 불장난으로 인해서 아까 말 그대로 임신 테스트기로 2줄 나왔어요. 겁이 번쩍 나겠죠? 그 즉시 남자는 도망가요. 네. 그리고 이제 연락을 할 게 누구밖에 없겠어요. 나 좀 만나. 나 임신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그런 거 SBS 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런 프로그램 많이 나왔었어요. 네. 대부분 거의 99.9%가 연락을 딱 끊거나 내 이제 어떻게 하냐고. 네, 도망가거나. 그래요. 더 심한 건 그래서 이제 참다 그 집에 찾아가면 그 어머니 이게 되시는 분이 문전박대하면서 그래 그 애가 우리 아들 엔지 어떻게 하니 이러면서 진짜 뭐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욕설과 그렇죠. 비난을 퍼부으면서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네. 내쫓아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뭐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매일매일 이게 그렇죠. 빚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 여자아이를 그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남자친구도 어떤 것도 다 관계성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홀로 이 아이를 낳아 키울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그걸 또 이해해주는 그 여자 측의 부모님들이 아이고 어디 있겠어요. 예. 누가 인정을 네, 그러니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 책임, 예, 그런 원치 않게 된 아이니까 네. 이거 낙태 쉽게 할 수 있도록 법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닌 척 다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되는가 말이에요. 그거보단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결국은 생명과 책임에 대한 성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같이 함께 생명을 만들었던 공동 책임을 져야 할 바로 이 남성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의식이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가 더 부르짖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교회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낙태죄 폐지 프레임에 어떻게 보면 살짝 갇혀있는 듯한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서만 싸우다 보면 밖을 못 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나와서 네. 지금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문제가 좀 선행이 되면 이런 문제가 좀 공론화가 되면 오히려 조금 더 매듭과 그 엉킨 실타래가 조금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소장님과 네. 이 이야기를 지금 함께 꺼내고 있는데 어떤 이런 피해 프레임의 사회적인 폐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교육이나 책임의 어떤 법이 책임 문화가 이렇게 조성이 되려면 그 법이 제정되고 프레임이 좀 바뀌어야 돼요. 피임만 하면 된다라는 거는 피임 산업이 짜준 프레임이고 그 얘기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교육은 시작부터 끝까지 무조건 책임 교육이 되는 게 옳은 거예요. 유럽 사회가 그렇게 책임의 시스템이 잘 세팅되어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청소년들 성관계할 자유 있어요. 사회와 교육자가 그 인정을 해줍니다. 억압하지 않아요. 이것들이 뭐 이런 태도로 내리깔아보지 않아요. 유럽 사회는. 그리고 학교 교실에서 콘돔 교육 시켜요. 콘돔 나눠주는 학교도 있고요. 근데 피임이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같이 함께 예,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만 쓰면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도 성관계의 어떤 자유를 누렸으면 책임을 지라는 요구를 하는 거고 미성년자가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상당히 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독일 청소년들 중에는 임신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아이 낳아서 키워요. 사회가 그 아이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적극 도와줍니다. 제도가 뒷받침되니까 그래요. 그 사회복지부 제도가. 그러니까 유럽의 피임 교육은요, 피임이 완전하다고 하는 교육이 아니고 실패 가능성이 높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제로 하는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성교육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피임 산업하고 연계된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요새 뭐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국가가 콘돔을 무상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 인권 정책 중에 하나가 지금 콘돔 청소년 무상 제공이거든요. 근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유럽 성교육에서 청소년들한테 콘돔 교육시키고 콘돔 나눠주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 콘돔 교육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유럽의 소프트웨어를 갖고 오려면 그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하드웨어를 같이 갖고 와야 돼요. 책임하고 복지 시스템이죠. 근데 피임 산업하고 피임 교육단체는 콘돔이라는 소프트웨어만 갖고 오려고 하고 유럽 사회가 그걸 콘돔 교육을 지탱하는 튼튼한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양육비 책임법, 미혼부 책임법, 복지제도 이런 거는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눈을 강조하는 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피임 교육은 피임 산업의 영업 논리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주장할 수 있어요. 교육자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인데 언론에서 얘기 잘 안 해줘요. 오늘 여기 와서 얘기하는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혹시 이제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신자분들이 뭐 대부분 신자분들이 거의 있죠. 뭐 아직까지 사실 몰라 프로그램을. 그런데
듣는 엄마들 중에서도 네. 혹시 아빠들 중에서도 아들을 둔 네. 부모님, 장성한 아들을 둔 엄마 아빠들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나?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책임법? 야, 잘못했다가 우리 아이 사고 치면 이거 세금 엄청 내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 엄마들 인식도 참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네. 경험을 얘기해 드릴게요. 네. 어느 본당으로 제가 얘기 안 하는데 어느 본당 가서 뭐 이런 얘기 한번 얘기 하셨다면서요?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근데 어떤 한 50대 후반, 60대 뭐 신자분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선생님 강의 내용 100% 내가 공감을 하는데 우리 아들 사는 모양을 보면 내 지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드님 어떻게 사시는데 그랬더니 뭐 이리 살고 뭐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부터 깊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아들 가진 부모하고 딸 가진 부모 입장이 여기서 너무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거예요. 근데 낙태시키고 입양 보내는 것보다요. 청소년들이라 할지라도 낙태해서 그 아이들이 자기 애를 키우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제도예요. 이게 낙태하면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고요. 입양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지만 그 아이들이 키울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아이 키우면서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독일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임신해요. 도와줘요. 그리고 독일 대학생은 임신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돈 벌고 그러니까. 독일 대학에 모든 대학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독일 대학에 타가수하고 유치원이 있어요. 그 여대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끔. 여대생들이 임신 출산 때문에 학업이 지속이 안 되면 국가 경쟁력이 사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어줘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애들이 지금 뭐 통계치를 보면 5% 정도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지금 국가 통계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 10%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한 반이 한 30명 정도니까 한 반에 3명 정도는 임신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학교에 타가서 이렇게 해주고 국가가 지원해서 저출산 지금 예산 있잖아요. 그 나서 키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학교에. 거꾸로 얘기해서 아니 그럼 그렇게 하면 애막 나라는 거네? 아니 나라는 게 아니고 일부러 하라는 거 아니고 음.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장기적으로 왜 좋냐면은 친구들이 보잖아요 옆에서. 그 친구들이 보면 가족 교육이죠. 그게 이제 타산지석의 학습이에요. 걔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그렇죠. 공부와 예. 육아를 함께 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제 아무리 국가가 도와준다고 해도 그 공부하고 애 키우는 거 병행 하는 거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같이 놀러 다니는 나이인데 그럼 같이 못 꼼짝 놀러 다녀요. 못하죠.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보면은 아이들이 음. 학습이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은 그 시스템인 거예요. 옆에서 보면 아 이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친구가 애 낳는데 그럼 나도 빨리 남친 사귀어서 섹스해야지. 이 생각 안 한다는 거 상식이 있는 애들이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제도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가 뭐 그리스도교가 많이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의식 깊은 곳에는 그리스도교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생명 존중 문화가. 그러니까 주일날 성당 안 가는 것뿐이지 그렇지. 무의식엔 이게 깊게 깔려서 최소한 내가 생명은 우리 사회가 지킨다 뭐 이런 베이스라도 있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그게 없어요. 맞습니다. 그게 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얘기해 이제 좀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하면 제가 일반 대학 우리 한신부님도 일반 대학 한정욱 신부님 두 한신부님 다 일반 대학 한 1년씩 다니셨고 일반 대학을 다 졸업했으니까 일반 대학 다닐 때 제일 친했던 친구 하나가 대학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 들어가서 가장 친해졌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나 군대 가야겠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나 2학년 마치고 가야지 그랬더니 빨리 갔다 와서 돈 벌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제 엊그저께 만났는데 임신했다고 그러네. 근데 저 20살이었으니까요. 너무 충격적인 거짓말하지 마. 그랬더니 진짜래. 그래서 어떡할 건데? 그랬더니 나으라 그래야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키워야지. 그래서 빨리 갔다 오고 의경을 가서 빨리 의경 월급이 좀 셀 때나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뭔가 아예 부름값이라도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전혀 저는 처음 듣는 얘기를 아니 충격에만 빠져 있었는데 정말 경찰 의경을 가서 자기 지역에서 이제 교통 의경하면서 이제 살림도 같이 이제 하고 부모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래서 아이 키우면서 나중에 이제 복학했어. 와이프하고 아이랑 같이 있으면서 와이프 직장 다니고 이제 학교 오고 그래서 아이가 아장아장 구하고 다녀. 그래서 그 아이 보면서 멋있다. 멋있죠. 멋있죠. 책임 멋있는 책임. 그럼요. 지금 이제 저희 나이가 돼서 우리 동창 중에 제일 빨라. 좀 있으면 며느리 온대. 할아버지. 좀 있으면 할아버지 된대.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보통 우리 그 나이 정도 되면 두렵고 무서우니까 연락을 딱 끊거나 아예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때 책임져야지. 부모님 만나서 말씀드려야지. 물론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받아주시고 해서 지금 아무튼 우리 동창 중에서 제일 먼저 성장시켜서 뭐 노후 대책 뭐 필요 없죠. 다 컸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결혼한다고 뭐 그런 얘기. 내 만든 거 한때예요. 근데 정말 멋있잖아요. 맞아요. 책임지는 멋있는 네. 모습을.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언론이나 그런 데서 하는 얘기들 중에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편협하게 만드는 그런 프레임들이 정말 있다는 거죠. 근데 교수님은 지금 이 사안을 이것만 갖고 볼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죠. 얘기하는 것만을 볼 게 아니라 사전 배경, 역사를 먼저 어떤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좀 맥락을 살펴봐요. 봐야 된다는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예수님도 예를 들어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하고 이렇게 논쟁하실 때 그들이 예를 들어서 주일에 일요일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는 이 협소한 어떤 이 엄청나게 차원에서 많이 있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살려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라는 어떤 근본적으로 다가가시는 것처럼 사실 뭐 그런 낙태죄를 이렇게 폐지한다는 미명 얘기하면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여성의 어떤 인권. 여성의 어떤 해방 이런 얘기하는데 과연 정말로 여성을 인권을 이렇게 해주고 해방시켜주는 법이냐? 그게 과연 무엇인가? 그거를 그런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근본적으로 정말로 고통은 나눠야 되는 거니까 함께 책임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드는 거죠. 어떤 것이 정말로 여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럼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어떤 문제 핵심을 짚어주는 그런 접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딱 집어서 얘기합시다. 뭐냐면 이게 만약에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진짜 낙태죄가 폐지되면 남자들은 나이를 더 갈 거예요. 그럼요. 늑대. 그냥 하고 난 책임 안 지고 그렇죠. 여자의 돈 좀 주어줘서 네. 낙태하면 끝이네? 라고 될 거예요. 사회나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결론은 사실 그거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민태 씨는 또 하나 거기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성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특히 막 환상 갖고 생각하듯이 어떤 쾌락의 도구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사랑의 기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하느님의 선물이고 정말 그 성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는 사회 구조를 근간을 이어가는 이제 중에 사람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어떤 이 뭐라고 하죠? 어떤 그 뭐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합쳐져서 뭐 이런 그런 거 훨씬 뛰어넘어서 이거에 따르는 책임과 또 양육 또 가정 키우고 가정 또 사회 안에서 어떤 그런 아주 이 성으로부터 출발해서 정말 이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것이 다 정말 이해되고 정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성을 아주 이렇게 협소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좀 이제 이런 이제 그릇된 성 인식이나 그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사회 전체가 이제 병들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 화면이랑 탁 띄워질 거예요. 우리 소장님이 아주 강의하실 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표 이거는 저작권 있어. 엄청 비싸게 팔아도 돼.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갔을 때 생명과 사회제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갈 때 단절됐을 때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탁 이목요일하게 지금 아마 화면을 띄워질 텐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 사랑, 쾌락, 생명, 임신, 출산, 양육, 부모됨, 가족제도, 사회제도 저희가 지금 10가지 언급을 했는데 이게 하나의 연속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분리가 안 돼요. 이게 자연법이고 하나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인간이 제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거 분리가 안 돼요. 근데 자본주의 소비사회는 사업을 오로지 쾌락하고만 결합시켜놓고 그 이후의 요소하고는 분리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피임만 하면 다 분리되는 걸로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 소비사회는 성을 상품화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상품화된 성이 생명, 임신, 출산, 양육, 부모 등 가족들도 이거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으면 이거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속이는 거예요. 그거하고 없는 것처럼 그냥 쾌락, 로맨스 재미있는 것처럼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임 산업은 얼마든지 피임하면 임신 막을 수 있어. 뭐 걱정하지 말고 해.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섹스는 게임이야. 피임으로 임신만 안 하면 돼. 아이고 복잡하게 책임을 윤리를 생각할 필요 없어. 이렇게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거짓말을 그 상업적 영상물이 계속 주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를 하는 순간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행복의 어떤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늪에 빠져요. 함정에 빠지고. 근데 미디어는 그쪽으로 가는 길을 무슨 꽃길처럼 그려놨는데 그건 지도를 잘못 그린 거고 실제 땅은 그 지뢰밭인 거예요. 아니 지뢰밭을 꽃밭으로 해놓으면 지뢰밭에서 뛰어다니다가 터치는 거죠. 하겠죠. 지뢰가 왜 무서워요? 어디 묻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밟아야 그 확인되는 게 지뢰라 무서운 건데 지금 이 상업적 영상물 소비 사회는 지뢰밭을 만들어 놓고 애들 보러 거기서 뛰어놀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도표를 한번 잘 이렇게 스톱 해놓으시고 한번 잘 이렇게 보시면서 한 10개의 네. 카테고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 성교육의 핵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림 한 장으로 다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도표를 딱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요새 많이 묵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사실 인간이 정말 성장하기 위한 그 시간과 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요새는 뭐 아주 양육이 잘 돼서 아주 어린 나이에도 임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생리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과 정말로 내가 그 능력을 갖고 정말로 나의 인격 안에서 책임을 지고 사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안에서 책임을 지는 법도 배워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도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의 다커소가 아닌 거죠. 그렇죠. 아직 우리 애는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걸 배워야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 그런 게 좀 인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우리 캥거루족 얘기 많이 하지만 나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제 나이가 돼도 아직도 어떤 결정하는데 엄마 아빠 의사를 아직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리고 그런 건 결국은 또 부모 책임이에요. 네. 지금까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부모가 해결해 주는 이런 습성들이 뭔가 결단을 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도 자기 혼자 책임지고 결단이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향의 사람들을 성장시킨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들을 안타까운 현실들이면 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현정 신부님이 이제 마지막 질문 던져주시고 소장님 대답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또 방송을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장님은 지금 저희가 펼치고 있는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교회적이면서 이성적인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반대만 하면은 이슈 전환을 못 시켜요. 그렇죠.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딴지건다고 네,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프레임이 낙태죄 폐지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프레임이 아니고 생명수호를 위해서 낙태죄 폐지가 아니라 미혼부 책임법 제정으로 프레임 전환을 해주면서 이제 유럽 사회에 있는 이런 좋은 지도들. 네. 미디어가 소개하도록. 소개하도록 그렇죠. 그 바람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개인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제가 확실히 뭐 깨달았어요. 뭐 온갖 뭐 해도 안 돼요 이게. 제가 바로 네. 이 댓글을 달았더니 바로 지워진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선후배 대학 선후배들 언론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제가 뭐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뭐 한 줄도 안 써줘요. 밥 한번 사야 되는 건데 안 사서 그래요. 아 이거 밥을 제가 사도 뭐 6,000원, 7,000원짜리밖에 못 사겠죠. 저는 이제 딴 데 가서 먹으면 한 몇만 원짜리 먹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 미혼부 책임법, 양육 책임법, 그리고 복지제도
이거를 정말로 이 정부 대통령한테 얘기해야 돼요. 음. 우리 대통령께서 천주교 신자시잖아요. 음. 디모테오 대통령이시고 골롬바 여사님이신데 이거 우리 주교님들이 저는 정말 정식적으로 청와대 직접 가셔서 낙태죄 폐지가 아니라 미혼부 책임법이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성교육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책임이고 낙태죄 폐지로 여성 인권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유럽의 진짜 핵은 생명과 책임을 보호하는 거다라고 대통령 설득을 저는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돼야 성교육이 피임 교육이 아니라 책임 교육으로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피임, 책임을 피한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네요. 아니 어떻게 교육을 책임을 피하는 야비한 기술을 가르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편법. 자, 편법을 임신을 피한다는 게 결국은 책임을 책임을 피하자는 피하자는 얘기잖아요. 편법을 정석인 것처럼 가르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책임이 정석이고 이 정석을 제대로 가르친 다음에 편법도 있는데 편법 쓰다 보면 실패하면 너 반드시 책임져라. 이게 교육인 거죠. 대한민국은 완전히 앞뒤가 지금 뭐 다 뒤바뀌어 있고 난세예요. 이게 성교육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난세를 극복하려면 정석이 뭔가 이거 정말 천주교 신자가 대통령 하실 때 나라가 좀 하나님 법으로 바로 서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오늘 아주 굉장히 또 중요한 지적들, 이야기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겨울방학 특집으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생명운동가 이신 이광호 베네딕토 소장님 모시고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지난번 주에는 식별과 책임의 성,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미혼부 책임법, 양육비 책임법,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분명 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호불호는 나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감하시지만 뭐 저런 방송을 하지? 라고 질책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뭐야? 라고 뭐 채널을 돌려버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사신문화 방송이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사실 저희에게는 또 결단이 필요했던 오늘 순간이기도 한데 한 번쯤은 우리가 껄끄럽다고 해서 늘 비껴가고 늘 뭔가 이렇게 공론화해서 얻을 것도 없는 거 뭐하러 해? 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한 번쯤은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우리 마침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이광호 수장님 모셨는데요. 아무튼 책임과 생명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보시는 우리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자녀들과 또 이런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누시면서 비단 이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 또 이런 부분들 조금씩은 치유되고 봉합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2주간에 걸쳐서 좋은 말씀 또 용기 있는 말씀 함께 해주신 우리 사랑과 책임의 연구소 이광호 베네딕토 소장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형님들 좀 추운 날씨에 2월 초반에는 아주 춥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마침 인사 나누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그 책임의 중요성 그리고 또 책임만큼 정말 사람을 멋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라는 걸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 각자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책임지는 성숙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방학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랑과 책임 연구소 앞으로도 잘 번성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영유관이 건강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강의 또 좋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의 보물입니다.